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빌 게이츠 2년의 기다림 1200조 원전 잭팟 이 기업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전이라는 이슈는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왜? 로봇이라든지 AI, 인공지능, 최근에 2차 전지처럼 크게 갈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작년에 제가 6월 3일에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 당시에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됐다.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피코그램이 6월달 여기죠. 2,500원 정도 있던 종목이 거의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0배 이상. 자, 이렇기 때문에 이처럼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 원전주도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 원전을 갑자기 또 봐야 되느냐? 갑자기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바이오 뭐 이런 다른 테마들도 많은데 갑작스러운 원전이 왜?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을 좀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누구? 젤렌스카입니다. 자, 그래서 블라디미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가 뭐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와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사실상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에 뭡니까? 그 지원 요청은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살상 무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살상에 대한 거는 오케이라는 이제 이 지원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뭐가 떨어집니까? 바로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 그래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장비 지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뢰를 제거한다는 건 살상용이 아니죠. 그래서 인도적 지원 의향을 밝혔다는 소식에 퍼스텍이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젤렌스키 관련되어 있는 지속적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원해주세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세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게 뭐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뭐합니까? 퍼스텍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과연 여기서 이제 비살상 군사 장비를 지원 요청했고, 그러면서 비살상 지원 장비에 대한 이것만 그래 이제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거기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셔요라고 하겠지만 사실 어제 같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또 뭐가 있냐고 하면요, 뭡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이 참여하기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뭐가 된다. 이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가지고 재건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길어짐에 따라서 재건 관련 비용 역시도 뭐가 된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5월 17일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인도적인 지원을 떠나서 재건 역시 한국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보면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와 재건에 대한 협업을 어제 뭐한다 논의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사실 한국이 참여를 할 것이다는 제가 보는 과정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이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전쟁이 이제 그렇게 많이 길어지지 않았던 작년이 600조에서 한 700조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사업이 얼마? 1200조 원에 대한 재건 사업이 기대되는 만큼 한국의 기업이 참여 기대되는 만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금 인도적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건 사업에 따른 모멘텀,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사실상에 더 최우선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남북경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경협하면서 북한에 뭐합니까? 북한의 인프라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돈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다시피 북한이 얼마? 인프라 재건에만 71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죠. 사실 인프라 외적으로 모든 걸 합치면 400조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필요하다 했었지만 어쨌든 2018년 당시에는 뭡니까? 지금 뭐 인프라, 철도와 도로, 공항, 항구 뭐 이런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71조 원 가량이 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당시에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북한의 어떠한 수주를 따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 수혜주들, 뭐 대표적인 게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2018년을 기점으로 1,000원대에서 놀던 게 4,000원까지 4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뭐한다? 재룡전기라는 종목도 2017년 여기서 놀던 게 4, 5천에서 놀던 게 2만원까지 4배 정도의 다이렉트 상승세를 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아난티라는 종목 역시도 4,000원대에서 놀던 게 뭐 한다고요? 31,000원대까지 대략 7배 이상의 뭐합니까? 상승세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겨우 400조에서 500조를 예상을 했을 때도 관련 수혜주가 2배에서 10배 가까이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몇 조? 1200조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한국 기업의 참여. 그럼 제가 봤을 때 남북경협보다 컸으면 컸지 작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크고 더 강한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재건 사업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과연 남북경협과 관련 남북경협처럼 뭐 도로 아니면 뭐 이제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철도 뭐 이런 것들을 볼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이냐? 어제도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이거죠. 1205조 원 규모의 한국의 원전 참여를 기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수백 달러 규모의 골드러시에 돌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에 최적화된 파트너로 손꼽히는 게 우리 한국. 그러면서 이제 1205조 원에 대한 규모 원전을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슬슬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 특히나 원전이 최우선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게 뭡니까? 에너지 대란이죠. 에너지 대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물, 그 다음에 에너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란이 제일 커요. 근데 당장 식물이라는 거는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식물을 무슨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고 10일 만에 갑자기 곡물을 생산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투자와 함께 시설 투자와 함께 완공이 빠르면 빠를수록 바로 에너지에 대한 수출 아니면 에너지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적인 곡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런 지원도 있겠지만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저는 에너지 대란. 지금 우크라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서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이 에너지를 먼저 최우선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뭐한다? 우리는 원전 관련되는 모멘텀을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뭐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최근부터 이제 본격적인 뭐예요? 신한울 3, 4호기 3, 4호가 뭐예요? 주기기 지금 제작 착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탈원전을 했던 게 이제 정책 폐기 상징
이제 수출 경제에서 본격적인 K 원전 생태계 회복 신호탄과 함께 착수에 들어간 만큼 여기에 대한 원전 지원 투자, 정부 내에서도 지원과 투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정부 정책으로서 원전발 모멘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그럼 우리가 뭘 볼 것이냐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한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죠. 한미 동맹에 대한 강화 뭐 이런 것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바로 한미 에너지 동맹에도 속도를 내는데 이 원전 관련해서 뭐 하겠다? 차세대 원전 SMR 협력을 늘리겠다. 소형 모듈 원전이죠. 우리가 원전 시장을 지금 본다고 하면 SMR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SMR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SMR이 한미 에너지 동맹에 관련돼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 최근에도 보면 뭐예요? 4월 달에 현대건설이 뭐합니까? 우크라이나의 SMR 건설 에너지 인프라 재건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원전 사업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필요한 원전이 뭡니까? 소형 모듈 원전 SMR이다 라고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MR 관련되어 있는 이슈 우리가 분명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현대건설이 참여했으니까 현대건설을 사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늘 말한 게 사셔도 돼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늘 말한 게 저가에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 근데 SMR은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아니다. SMR의 현대건설은 아니다 라는 거지. 모멘텀이나 이런 걸 보고 봤을 때는 현대건설을 안 사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보다시피 이 빌 게이츠가 2년의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2년의 기다림. 이게 왜 2년의 기다림이냐라고 본다고 하면은 빌 게이츠가 실질적으로 차세대 원전을 거의 예전부터 밀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밀고 있었는데 자 뭐예요? 빌 게이츠가 미는 차세대 원전 SMR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됐대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 연료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됐는데 우리가 이 재건 사업도 뭐예요? 결국 이제 종전이 되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다시 지어봐야 뭐예요? 또 박살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건 사업이라는 것도 종전이 이슈가 되어야지만 따라올 수 있는 게 재건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SMR이 2년 이상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빌 게이츠가 바로 무엇을 하겠어요? 핵 연료를 구하겠죠. 빌 게이츠가 밀고 빌 게이츠가 올인하는 SMR이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데 최우선시가 당장 SMR에 대한 핵연료 구입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당연하게 종전과 함께 그런 빌 게이츠의 움직임이 이 SMR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오기에는 뭐하다?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MR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시장 보면은 막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 이거 가지고는 종전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한다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 중재 사절단 파견을 오늘 했대요. 어제 했대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서도 좀 종전을 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흐름을 좀 보면은 진짜 종전까지도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보다는 당연하게 어디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예전에 추진하고 있던 기업이 어디예요? 한국 수령 원자력이죠. 2021년도에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뭡니까 전쟁 이슈로 좀 딜레이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한국 수력 원자력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여기에 진출 추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한국 수력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이 뭐냐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5월 달에도 1분기 원전 부문 사업 수주 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우리 기술이 한국수력 원자력과 체결한 31억 규모의 신월성 쭉쭉쭉 해가지고 예비품 공급 계약에 따라 해당 제품 공급을 완료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뭐냐, 세계 최초 소형 원전, 그러니까 ISMR 개발 참여 강세거든요. 어디에 보면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기술이. 어쨌든 그래서 이 한국수력 원자력이 정말로 이제 1200조에 달하는 이 제거 사업에 뛰어들면서 여기서 수주를 해오고, 이거를 우리 기술에 갖다가 때려버리면 우리 기술은 지금 실적이 2배고 3배고 10배고 뻥튀기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안 날아갈 수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다 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술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 뭐 1000원대 뭐 이런 구간 바닥 안 깨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속에는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은 뭐 해달라 했습니까? 늘 말하는 게 이제 영상의 하단, 유튜브 이제 지금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은 당연하게 제가 늘 달아놓는 게 링크가 있어요. 링크. 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2113분이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슈럼 매매했고요. 슈럼 VI 반차익 매도 주문 넣으면서 나머지 반익절하면서 슈럼이 몇 퍼센트 수익? 오늘 슈럼 23%뭐 20% 이상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장초에 4% 정도 수익 실현. 그래서 100%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매수 매도 이런 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따라해보고 싶다, 아니면 매수 매도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익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